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평창군의 정례 제5차 예산결산 특별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도시과, 허가과, 건설과,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시안전국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이영배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영배입니다. 이정희 도시과장의 경조사 특별휴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9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과 당초 예산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97억 8,729만 원이 증액된 177억 13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용역에 2,200만 원을, 기초조사 정보체계 고도화 사업 용역에 1억 8천만 원, 성장관리 계획구역과 계획 수립을 위하여 4억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지체업무 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인프라 확충 시가지 도로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임차료 70만 원, 시설비로 도시 및 지구단위 계획 도로환경 개선 사업에 2억 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공사 5억 원, 도로 소파보수 2억 원, 우수관로 보수 및 준설 2억 원, 시가지 아스콘 도시우기 2억 원, 시가지 교차로 개선공사에 1억 원, 행계 1, 2 종지목길 도로 개선공사에 4억 원, 제3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개발 시설비로는 장리지구 소로 3-18호선 도로 개설공사에 2억 5천만 원을, 시설 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조입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은 종부리 주차장 조성공사에 4억 원, 제산리 평창역 주차장 조성공사에 3억 원, 송정리 진부역 주차장 조성공사에 3억 5천만 원, 하진부리 주차장 조성공사 보상비로 5억 5천만 원, 상진부리 주차장 조성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평창 소로 3-36호선 도로개설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본평 소로 2-18호선 보상비에 5억 5천만 원을,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1억 원을,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일반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0만 원을, 시설비로 도시공원 보수 및 정비사업에 5천만 원을, 진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14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9,931만 4천 원을, 371조입니다. 업무 추진협의 480만 원, 사대보험 부담금 900만 원, 일반 수용비 2,670만 원, 임차료 732만 원, 공공운영비로 864만 원, 일반 보전금으로 도시재생 주민협의회 회의 참석 실비 738만 원을, 도시재생 기자단 운영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하면 도시재생 사업을 위하여 대화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로 1억 710만 2천 원을, 업무 추진협의로 600만 원을, 사대보험 부담금 1,020만 원을, 일반 운영 사무관리비로 청미마루 운영비 2억 1,200만 원을,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비로 1억 500만 원을, 청학당 운영비 5천만 원을, 총례길 운영비로 5천만 원을, 372쪽입니다.
일반 보전금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실비로 2,500만 원을, 민간 이전 F&B 연구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위탁금으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읍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평창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로 2,392만 7천 원을, 업무 추진 여비로 120만 원을, 4대 보험 부담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 평창 만들기 사업은 예쁜 간판 가꾸기 일반 수용비 320만 원을, 미진간 이전으로 5개 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위탁금 1,000만 원을,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위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비 3천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굿 디자인 간판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 경관 형성 사업은 일반 운영 공공 운영비로 6,920만 원과 시설비로 예쁜 경관 가로 조성 사업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다음은 주민 편익 증진 분야로 가로등 관리를 위하여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179만 7천 원을,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620만 원을, 재료비로 1억 원을,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보수공사에 4억 5천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차량 구입비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로 대화면 보안 등 설치 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진부 송정 호명리 가로등 설치 공사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주거급여 사업보조, 일반 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임차급여에 10억 8,974만 5천 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수선유지급여 위탁사업비로 3억 6,375만 4천 원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375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1,942만 4천 원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보증료로 1,000만 원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520만 원을, 376쪽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로 120만 원을, 강원형 수선유지 지원사업에 지원사업 주거구입에 1,600만 원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주택 건립 및 운영 행복주택 관리로 전출금으로 3,599만 원을, 제3종 시설물 관리 시설비로 제3종 시설물 지정 건축물 실태 조사비로 2천만 원을, 장평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비 분담금에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 및 지원 공동주택 운영관리 지원으로 37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방법 및 소방 관련 집합교육비로 250만 원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비로 50만 원을, 민간 자본 이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에 3억 원을, 자연취락지구 주택 개선에 1,500만 원을, 주택짐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 수용비에 1,400만 원, 급식비로 615만 6천 원을, 임차료로 603만 3천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0만 원을, 업무 추진 여비로 2,200만 원을, 도시안전국장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로 597만 원을, 도시과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재지출금은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854쪽하고
858, 869 세 개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창의 도시재생센터에는 이제 2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대화 도시재생은 3명이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평창은 1명이 근무하게 돼 있네요. 네네. 그럼 센터 직원들이 같이 평창 걸 같이 협업하시나요? 지금 이제 그 대화하고 평창하고 지금 분리가 되면서 사무국이 네. 그래서 지금 운영을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네. 대화는 3명이 운영을 하시는데 네네. 물론 이제 사업 규모가 다르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반 근린형이고 평창은 우리 동네 살리기, 우리 동네 가꾸기라는 그 사업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닌데 네네. 1명이 다 업무를 처리할 수 지금 있으냐? 그 대화의 그 꿈의 톡톡 그 도시재생 거점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총괄을 하고 이제 평창에는 이제 1명이 지금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대화는 3명이 대화 도시재생 사업을 네. 관리하게 될 것이고 네네. 평창은 우리 동네 살리기는 이제 1명이 근무를 하는 네, 지금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상으로 이제 네. 한 6개월 정도 인건비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6개월 인건비가 그게 지금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네. 그 바로 이제 공무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 그 6개월 그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기간제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6개월 동안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평창 센터에서 2명이 도와주시고 네. 평창 센터에서 1명이 해서 3명이 같이 운영을 해주는 건지 근데 아니면 같이 혼자만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같이 움직이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 대화도 잘 돼야 되고 평창도 잘 돼야 되고 지금 이제 또 내년에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잘 준비돼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특히 평창 같은 경우는 3번을 실패하고 이번에 이제 그 형태가 좀 바뀌어서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된 만큼 이게 조금 부실하게 운영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언제부터 본격 사업이 들어가는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그 1명이 다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거는 뭐 혼자 업무를 다 처리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돼요. 기존에 제가 그 3번의 도전을 할 때 보니까 3번의 지금, 도전을 네. 할 때 보니까 좀 그 혼자서 일 처리하느냐고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국장님이 대답하기 좀 곤란하시면 아니 뭐 이게 담당 지금 팀장님이 그 직접 평창읍에 설명해 있던 그 센터가 주세요. 네. 이제 거점으로 해서 대화로 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어찌 됐든 평창이 정말 3번이나 실패하고 선정된 만큼 이 1명이 부족하다 싶으면 인원 보충을 해서라도 아니면 평창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분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라도 부실하게 운영되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획상에는 지금 그 평창읍이 이제 내년도에 1명 채용으로 지금 네, 돼 있고 예. 2026년도에 1명을 추가로 채용을 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이창열 의원님, 그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했으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네. 국장님을 무시하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팀장님 그럼 설명해도 저 될까요? 팀장님이 네. 잠깐 나오셔서 설명 좀 네. 해주시겠어요? 도시재생 팀장 이민정입니다. 기초센터에 지금 현재 2명이 지금 네, 고용 예. 중에 있고요. 네. 그 대화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활성화 계획상 이제 4명으로 운영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대화를 1명을 더 채용하는 사항이고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1명, 팀원 1명 이렇게 2명이 계획이 네, 돼 네. 있는데 네. 내년도 이제 1회 추경 전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네. 내년도에는 설계랑 이제 뭐 집수리 조사 요 정도 차원이라서 직원 2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네. 일단 내년도에는 1명 사무국장 먼저 채용하고 네. 후년에 이제 팀원 1명 더 고용하는 걸로 그 이제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예산이 한 명이 올라와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네. 어쨌든 한 명을 계획하셨지만 네. 상황에 따라서는 네. 기초센터에서라도 정의나 채용하기가 어려우면 네.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네, 말씀드리는 기초센터 거고 지금 팀원이 평창읍을 지원해줄 계획이에요. 예, 지금 전에 3번 실패할 때 보면 혼자서 너무 이렇게 좀 과하게 업무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운영 자체는 지금은 이렇게 돼 있더라도 운영 자체는 추후에 추경에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반영을 해주시든 아니면 기초에서 지원을 해주시든 그렇게 해서 부실하지 않게 운영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6개월 잡혀 있는 것도 채용이 바로 1월 달부터 될 수 있을지 몰라서 일단 임의로 6개월 잡아놓은 거고요. 채용되는 거에 따라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창 운영은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예, 심현정 의원입니다. 그 동영 의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맥락이 좀 이어갔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그 안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하고 대안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854쪽에 이제 좀 봐주시고요. 이제 그렇다고 보면 아까 설명해 보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메인에 일을 하고 있는 게 이제 2명이 있잖아요. 기초 네. 쪽에 이제 센터장 하나, 팀원 1명, 2명 있고 네. 대화 도시재생에 지금 3명에 사무국장 하나에 팀원 2명이 있고 네. 그 평창 쪽에 도시재생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살리기 쪽으로 사무국장 1명 채용할 계획이잖아요. 네, 지금 그 내용에 보면 네, 네. 그러면 그 이제 설명자료 854쪽에 있는 센터장 하나, 팀원 하나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 평창군 전체의 도시재생에 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동네 살리기에 일을 하는 건지 아니 아니면 이분들은 이제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이죠, 네, 그죠? 네. 총괄에 2명이 있고 네. 대화 쪽에 지금 3명이 있고 저 평창읍에 우리 동네 살리기에 1명을 채용할 네, 계획이고 지금, 그리고 사무실은 이제 종부로 61에 한 개가 사무실이 있나요? 네,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평창읍이나 대화면을 제외한 다른 데서 준비하는 데에는 거기도 사무국장하고 팀원이나 뭐 팀장을 또 채용해야 될 상황이 네, 나오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게 이제 좀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 센터의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총괄하는 팀에 인원을 배치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분리를 하려면 아예 대화의 도시재생 사업은 사무실을 대화에도 두고 아주 그 이제 그냥 그 위원회별로 쉽게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틀리기 때문에 더 좀 그거는 그 지역의 뭐 여건이나 환경 이런 게 좀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 지역에서 거점을 가지고 하는 게 더 훨씬 더 업무 추진에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럼 대화에 두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대화는 이제 거기는 거점이니까 총괄 관리하는. 총괄 관리하는 데고 저기 중부로 61에 있잖아요. 아니 지금 대화로 지금 자리를 옮긴 게 되겠습니다. 거점을 옮겼어요? 예. 여기 자료에는 지금 그것도 중부로 61로 되어 있는데 대화 조시생 사업도 그 평창사회복지센터 1층에 심현정 의원님, 그 팀장님이 또 다시 우리 국장님이 지금 도시과장님 안 계셔서 국장님이 하시느냐고. 네, 저 팀장님 위원장님 나오시라 하면 나오세요. 네, 제가 나오라고 지금 했잖아. 예. 나오라고 했습니다. 금방. 저한테 물어보고 나오시라. 예, 말씀하세요. 지금 평창읍 기초센터는 그 예전에는 세대공감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전을 해서 이제 사회복지센터 1층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대화 지금 현장 사무실도 기초센터에서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평창에서 대화까지 상시 출퇴근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해는 가요. 네, 그 그래서 거점이 대화로 옮겼다 이거죠. 아니요, 평창읍에 있습니다. 평창읍 사회복지센터의 전체 거점이 있고 있고 거기에 그다음에 직원
2명이 있고 네, 지금 현재는 평창읍, 대화면 전부 다 평창에서 근무할 있잖아요, 평창에도. 예정인데 이제 대화면에 현장 사무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내년 일추 정도에 그럼 현장 국장님 얘기가 조금 잘못된 네, 설명이 네, 있었죠. 네, 네. 옮긴 건 아니고 네. 모든 걸 지금 다 평창 종부로 60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대화로 옮길 예정이다. 네, 거점을 옮길 거예요? 대화면 현장 사무실만 사무국만 이제 대화로 옮기고 그렇게 제가 네,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네, 네. 그 위치에 제대로 사무실을 꾸려놓는 네, 게 네. 효율성을 높인다고 얘기를 한 네, 거예요. 네, 네, 그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평창읍의 우리 동네 살리기는 평창읍에다 두고 네. 또 대화의 도시행 사업의 사무실은 대화읍에다 네. 대화면에다 두고 네, 네. 또 다른 계획하고 있는 읍면에는 거기다가 또 하나 두고 거기를 총괄하는 거점은 평창읍. 읍에다 네, 하든 네, 네. 뭐 대화에 하든 중간에 하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제가 제안하고 싶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직원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야 돼요. 이게 도시행 사업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지역은 3번의 실패를 거쳐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들 운영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요 룰은 지켜가지고 완전히 효율성을 높여서 어디가 되든 도시행 사업이 성공적으로 반영도 되고 선정도 되고 또 추진도 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창의 도시행 사업이 이제 우리 동네 살리기인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6개월이잖아요. 네. 그 6개월에 한정하지 말고 빨리 잘 수습을 시켜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리고 한 명 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조 그 팀원을 빨리 채용해서 어렵게 3번에 실패하고 만들어낸 거니까 또 추진해서 완성까지 성공을 있을 도록 좀 잘 추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보고를 받을 때 좀 약간 예. 착오가 있어가지고 예. 거꾸로 반대로 얘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고생했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설명서 871페이지고요. 명세서는 37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인데요. 네. 작년에는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개소당 뭐 6단으로 했을 때 한 1,500 정도로 지금 그렇게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어차피 이게 이제 뭐 계약할 때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400 정도 네네. 됐고 올해는 보니까 1,500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6단 게시대 말하는 거죠, 큰 거. 예, 예. 근데 제가 이거 이제 행감에다가 좀 얘기했다가 했었는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요거는 조금 같은 게시대 그거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 저단형 게시대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단형 게시대가 우리 군에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저단형이 지금 작년도 3개소에 15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좀 60개소가 되겠습니다. 60개소 총 60개소. 네. 네. 이제 국장님 이제 총괄하시니까 네네. 그거는 네. 그리고 아마 큰 거는 제가 알기로도 한 87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저기 큰 거 지금 6단 게시대는 상업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단 게시대는 그건 뭐 행정 네, 저희들 용어로 보시면 공공용 되겠습니다. 해정용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저단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그죠? 지금 저단 게시대를 뭐 활용도가 떨어졌다고는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지금 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단 게시도는 아까 말씀대로 행정 공공용인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 하나 예시를 들을게요. 평창에 거기 공설운동장 올라가는데 좌우로 네. 저당 게시용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근데 거기 옆에 보면은 다 차들을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올해라든가 내년에 저당 게시대를 만약에 또 신규로 사업을 한다면은 이것도 사실은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이제 같은 맥락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활용도가 떨어지고 더군다나 행정 공공령인데 그런 거는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잘 보는 대로 이사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더라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국장님 제가 약간 뭐 제안을 드린다면 제안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광고협회다가 이거 몇 개 읽고 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전수조사하는 거 그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같이 네, 구분들하고. 일단 요거는 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네. 그 게시대를 가리는 게 좀 많다 그러면은 좀 이동하는 걸 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계속 신규로 설치만 할 게 아니라 저희 활용도가 가장 중요한데 많이 지금 특히 저단용 게시대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게시대를 뭐 6단을 하든 저단을 하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좀 면밀히 살피셔서 이게 만약에 그 상업용으로 개인이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주민들이 좀 해달라고 해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하는 건가요? 사업용은 뭐 그분들이 이제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니 지금 그 시설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설치. 그것도 저희도 뭐 계획에 의해서 면별로 그 설치 대상 찾아서 그 사업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물론 설치를 하시겠지만 그냥 해달란다고 해서 그냥 신규로 설치해서 활용도가 떨어지게 하는 거는 저희 예산적인 면에서도 큰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전수조사를 하셔갖고 정말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지 또 활용되지 않는 데는 이설을 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좀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효율성을 최대로 높이는 거로 방향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거 있어서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또는 또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팀장 카드 쓰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845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지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중에서 비도시지역에 관련돼서 지금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그 용어가 사실은 우리 일반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뭐 대충 뭐 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 그다음에 자연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비도시지역 많이 나눠지는데 성장관리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평창군이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하는 적은 없었나요 혹시? 이게 지금 이제 국계법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네. 지금 뭐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한 24% 정도 네. 되고요. 그다음에 농림지역이 한 65% 정도 그 정도 되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평창군에서는 그 성장관리계획의 구역이라고 정해서 명칭한 적이 네, 없잖아요. 그죠? 법이 이제 법상에 28년도 1월 27일까지 네. 이거를 이제 수립을 의무화를 수립하게 돼 했기 있죠, 때문에 그죠? 예. 그럼 국장님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팀장을 좀 제가 앞으로 모셔가지고 팀장께서 여쭤봐도 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팀장님 나오셨네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국토여행관리 보면은 토지 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항목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개발 제한이라든지 개발을 아예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게 뭐 난개발을 못하게끔 막고 있고 또는 뭐 주택이라든지 어떤 상업적인 행위를 못하게 다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근데 이 성장관리계획은 그것이 아닌 뭔가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가지고 하는 정책이 만든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용도 지역마다 예. 제한이나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완화시키는 거죠, 그죠? 예, 완화라고 볼 수도 있고 규제도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국토연관리라든지 그 토지 이용 계획서를 하나 그 띄게 되면은 거기에 이게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별도로 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일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는 표시가 안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 망호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뭔가 사전 승인을 받으려 할 때 이런 정보를 모르게 되면은 주민들이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다 보면 피해 볼 수도 있고 또 손해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열람은 어떻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 계획이 저희가 다 끝나면 우선은 이 용역 자체를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시군구별로 다 2028년까지 의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역 대상 지역은 도시 지역을 제외한 비도시 지역,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나 뭐 농림 지역, 그리고 모든 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지에 대해서 지역 특성이나 개발 여건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필요한 저희가 이제 분류를 좀 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형, 주거형, 상업형, 산업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만약에 일반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획관리 지역 내에 그 용도 지역 내용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고요. 주거 지역으로 저희가 이제 입지가 구분이 되게 되면 그 용도는 주거용으로만 사용을 이제 권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불허 용도가 생기게 됩니다. 주거 용지로 활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개발 밀도가 완화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40% 지금 용적률이 40%인데 50%까지 적용이 되게 되고 그리고 대신에 불허 용도라고 해서 주거 지역인데 예를 들면 공장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 이렇게 그 개발 목적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이런 사항도 생기고 불편한 사항들이 생겨서 저희가 불허 용도 같은 경우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공장 지역이나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제한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완화되는 느낌이네요, 그죠? 네, 완화되고 목적대로. 이게 전체로 그 전체를 보게 되면 뭐냐면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중간 지점이 아마 그 대상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내는 도시 지역일 것이고 그다음에 외곽 지역에서 그 들어오는 시내에 접근하기 직전의 단계인 그 지역들이 대부분이 아마 성장 관리 계획으로 아마 그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가 뭐 개발의 부분에서 좀 더 유의하는 부분과 좀 더 제약하는 부분 두 가지가 상충될 것 같아요. 개발을 할 것이냐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그러니까 이게 갈등 구조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그 지역이 가장 참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확한 규정이 나고 정확한 기준점이 나와줘야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는 거죠. 어떨 때는 행정에서 어떨 때는 개발로 유예해주고 어떨 때는 이건 보존해야 합니다 하고 또 강하게 가면은 그 누구한테는 됩니다. 누구한테는 안 됩니다라는 발상 요건이 커요. 이게 참. 그러니까 민원사항이 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분명히 이게 사업 승인 단계에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수립이 돼가지고 나중에 국민들에게 알려줄 때 정확한 기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49페이지에 보면 시가지 주차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제산리하고 송정리역은 역 부분인데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 중인데 협의가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 그 도시과장이 이제 뭐 특별휴가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미팅을 한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그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땅은 뭐 철도청의 땅이고 시설은 군에서 이제 하려는 협의죠. 현재 그렇게 할게요. 그렇지 않아도 뭐 지나갈 때마다 맨날 보면 차 꽉 찼던데 빨리 협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맨 밑에 뭐 상진부 3리에 보면은 예산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 이 단계에서 공사 추진 상황에 보면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설계가 지금 설계가 이제 마무리가 그러면 됐습니다. 추진 사항에 그 뭐 사업 예정해야 하는데 공사 추진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 이제 공사 추진이 설계에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고맙겠는데, 이게 지금 그 강원형 수선 유지 그 장애인 그 저기 주택 수리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차상위계층 주택 수리하고, 이게 물론 뭐 차이는 2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차상위계층 집수리 비용은 가구당 400만 원이고,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개선 비용은 가구당 380만 원이에요. 물론 뭐 약간의 도비와 국비가 매칭이 돼서 좀 변동사항은 있다 하지만, 이 20만 원 갖고 감정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비교되는 걸 얘기하진 않겠지만, 특히나 장애인들 주택개조 사업이 더 복잡할 수도 있고 더 그 공간 이동하는데 편리를 주려면은 좀 더 공법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한데, 이게 그 좀 뭐 같은 금액이라면은 뭐 납득 가겠지만 금액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나중에는 이런 것도 똑같은 지원 사업이고 똑같은 형태의 사업인데 금액을 똑같이 하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이게 이제 국도비 사업이긴 한데 네.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해도 감정상할 수 있고. 네네. 예. 네. 그래. 그리고 장애인들 특히 불편한 집수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한 한번 손을 대면은 380만 원 갖고 되지도 않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했다라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집을 해줄 때 좀 뭐 마서 내 집이 아니라 한 집만으로 한 해 한 집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봐서 드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광성 의원님.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853쪽 좀 봐주시죠. 우리 진부 어린이공원 이제 조성 사업인데, 우리 그 토지 보상은 다 끝났나요? 100%? 다 100% 완료됐습니까? 네, 지금 보상금은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아직 거기 보니까 그 하우스가 그대로 있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하우스는 이제 그 뭐 철거를 해야 되겠죠. 예, 철거 중이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14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진부 초등학교가 이제 학생 수가 점점 줄다 보면은, 네, 진부 초등학교가 내년부터 새로 짓잖아요 지금. 네네. 새로 짓고 있는데 아마 그 이 북쪽 지역에 아마 거점 초등학교가 될 수가 있어요. 학생 수가 자꾸 줄다 보면은. 네. 예, 그래가지고 뭐 봉평이나 대관령이나 이쪽으로 나중에 한 군데는 합해질 뭐 요지가 있다 이런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진부초등학교 앞에 지니까 질 때 좀 잘 지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예, 예.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이래서 아마 예, 예.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한치에 좀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신혼부부 우리 주거자금 대출이자하고 우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사업 뭐 이렇게 이렇게 대출이자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뭐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그 아마 도시과에서 우리 다자녀 우리 가정에 대한 그 뭐 저게 대출이자나 그 뭐 전세 보증금 지원 같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려해 봤으면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다자녀 가구 부분은 네. 지금 저게 아마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 한번 그건 확인을 한번 부서별로 뭐 협의를 해야 되니까 네. 이 업무를 어디서 해야 될지 그것도 좀 확인해야 되니까. 아마 도시과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 글쎄 그거는 좀 예, 예. 들어가서 제가- 판단을 좀 해봐야 제가 지금 여러 군데 지자체 확인을 해보니까 네네. 도시과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한번 좀 검토해 네,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저번에 우리 진부의 그 전선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그린 사업으로 된 거. 네.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정말 어렵게 된 만큼 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 많이 해주시길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하여튼 네. 최소한 지역 주민들이 네, 진짜 고생하셨어요. 편리하게 좀 제가 진부 이용할 수 지역의 있도록. 한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예, 심현정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848쪽 좀 봐주시고요. 이게 이제 지구 단위 개발인데 그 창리 지구가 그 도시 계획에 들어가지 않아서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도로개설공사 말씀하시네. 예. 여기에 보면 저 도시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소로 3-18인데 굳이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이 수립을 한 이유가 도시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가? 이게 이제 지구 단위가 지정이 돼 있으니까. 아니 지금 지구 단위 도시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정비되지 않은 도로를 정리하는 그런 거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요 지역이 네. 도시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지정되지 않은 데를. 국장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팀장님이 네. 설명하는 게 확실하면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네. 괜찮겠어요? 위원장님 팀장님 좀 나오고. 네, 팀장님이 나오셨어. 오늘은 제가 한 수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할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 지역이라면 굳이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 우리 설명자료 851쪽에 있는 것처럼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 되는데 굳이 지구 단위 개발 계획으로 수립을 한 걸로 돼 있어서 제가 좀 배우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도시개발팀장 공성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도시 지역이라 그래서 도시구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 도시계획도로라 그러고요. 네. 그 이거보다 규모가 작아서 소규모로 돼 있는 그거는 지구 단위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미탄 지구나 그다음 박림, 그다음에 대화 그 무의 면원, 그다음에 장평,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규모가 조금 더 작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라 그러고, 요건 지구 단위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개발 도로 지금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의 승인은 받아난대요? 이 지역이 지금 창리 쪽이?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건 그 이전에 한참 전에 승인을 해줬고, 도시구역에서 이제 도시계획 도로처럼 다 이제 구역이 도로나 뭐 다른 이제 그런 시설로 결정이 다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도시계획 구역 내하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로명은 그 도시구역 내에 도로처럼 뭐 소로 3-18 뭐 이렇게 이름 붙이네요. 예, 맞습니다. 도시구역은 아니래도. 예. 그 제가 그 지금 이 위치를 보면 미탄면에 뭐 아주 중심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구역 내라고 보였는데, 또 지구단위 개발 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된다 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평창 관내에 시가지 지역의 형태는 보이지만 도시구역으로 안 된 데가 미탄, 박림, 용평의 장평 정도 그러고 보면 되겠네요. 봉평에 이제 면원도 있고 무의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저 면 소재지는 다 돼 있고. 예. 박림면에서 박림 쪽인가요? 그럼 개촌 쪽인가요? 박림입니다. 박림 리에. 예. 개촌 쪽은 도시 계획이 서 있어요? 예. 예, 돼 있습니다. 도시 계획이 돼 있고. 예. 도시 지역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당황스러워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제 의문이 풀렸으니까 네. 질의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국장님, 그 동료 의원도 잠깐 말씀해 주셨던 888, 889 페이지인데요. 설명자료. 그 이 두 가지 사업 다 일단 뭐 예산 반영해 주시고
그 사업을 만들어 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 이 하는 사업인 만큼 홍보를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이거는 이제 뭐 읍면을 통해서 지금 뭐 문서도 보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야 뭐 그 신고할 때라든지 뭐 그럴 때라도 좀 더 알려주시면 되겠고 네네. 청년 같은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정책 만들어서 예산까지 만들어놨는데 사실 규모로 보면 신혼부부도 20가구 또 이제 청년 전월세 보증금도 한 20가구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자칫 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서 이 예산이 또 그대로 반납이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홍보를 좀 해주시고 혹여나 이 또 다 사업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추후에라도 추경에서라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고. 네, 일단 뭐 이제 1월달 고향 이야기 뭐 저게 내고 소식 진할 뭐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네. 이장님들 회의 뭐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지국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지욱입니다. 허가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서 381쪽입니다. 2025년도 허가가 예산은 전년도 대비 71억 9,575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6,7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허가 행정 구현에 전년도보다 71억 9,849만 2천 원이 감액된 3억 2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단위별로 보면 개발행위 허가 관리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년도보다 50만 원 감액한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관리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500만 원을 증액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운영 관리 사무관리비에 전년도보다 1억 1,480만 원이 감액된 1억 40만 원을, 농업진흥구역 해제 홍보비에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산림 자원조성 지원인건비에 전년도 대비 68만 9천 원이 증액된 2,813만 원을, 합동인허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전년도보다 30만 원이 증액된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농지용 관리지원 보조인건비에 전년 대비 1,026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2,1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가가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보다 273만 6천 원이 증액된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273만 6천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공공운영비 360만 원, 국내업이 2,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이창열 의원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 예산 전체적인 규모가
70억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이게 줄은 이유는 작년 당초 예산에는 그 공공건축 리모델링 사업비가 71억이 당초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내년도 그건 이제 3회 추경에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서 이해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농지 운영 관리에서 불법 농지 측량 수수료를 군에서 부담하나요? 측량 수수료를? 예, 이게 지금 작년에 없던 부분을 올해 이제 1,000만 원 추가를 좀 시켜놨는데 이게 내년 이제 2025년 1월 3일부터 농지 개량 신고제가 이제 도입이 되거든요. 시행이 돼가지고 이제 그 농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나 50cm 이하는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으로 초과를 할 때는 이제 신고를 받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 신고한 대비해가지고 사람들에 한해서는 군에서 예산 수립해서 측량을 하는 거죠. 불법이라든가 이제 불법해 주는 거죠. 원칙상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측량을 해서 원상복구하라고 해야 할 텐데 이제 군비를 투입해서 불법 농지까지도 예산을 써야 하는지라는 의문이 좀 생겼어요. 신고를 해서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는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군에서 측량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때 불법적인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명세서 381쪽이고 설명자료 942쪽에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농지 운영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지위원회가 이제 정기적으로 소집이 되나요?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나요? 그 정기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거의 이제 읍면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다 개최를 하고 왜냐하면 그 안건 상정되는 것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뭐 농취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유가 정기적으로 정해놓은 뭐 여기 횟수나 시기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산출금급에는 20회를 한다고 돼 있어서 요건 저희가 이제 작년하고 재작 하다 보니까 계략으로 해서 전체 치면 20회 정도 맞습니다. 읍면별로. 그러면 이제 농지위원은 주로 누가 이촉이 되죠? 농지 관련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전문가들이 주로 이제 뭐 전직 이제 농업직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오래 농업 종사하셨던 이제 그런 분들이거나 뭐 농협 뭐 관계자분들 뭐 이런 분들 이제 그러면 간접적으로 면 단위로 몇 명씩 배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군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군에서 위원을 선정하진 않고요. 읍면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에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군은 8개 읍면에서 10명씩 각 읍면에 10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면에 10명씩? 한 읍면에 10명씩. 뭐 옛날에는 뭐 이장님 하시던 분도 하고 뭐 이랬다고 그러던데 지금도 그래요? 그런 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출금을 보면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죠? 홍보 방법이나 또 내용이 뭔지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진흥구역 해제를 저희가 뭐 어떤 군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진흥구역 해제를 해서 이제 관련 사업의 이제 진행 절차 중에 하나 이제 해제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농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그 이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 그 공고료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제할 때 공고를 일간지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농지위원회하고는 별도입니다. 별도의 관련은 없는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예산을 농지운영 관리 쪽에도 좀 집어넣으면 그렇다고 농지위원들이 그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잖아요. 전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차원 틀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체살림 자원 조성 부분인데 이 부분 업무도 이제 허가에서 하시는 게 좀 이해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대체살림 자원 조성에 지금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는
이제 산지 전용 허가에 따라서 그 법에 의해서 이제 부과되는 이제 그 업무거든요. 여기 이제 부과를 하고 정산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관리하는 이제 기간제 인건비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살림 자원 자원 조성비. 대체 살림을 조성한다는 거는 예, 살림이 그만큼 없어졌을 때 다시 다른 맞습니다. 살림 자원을 대체한다는 건데 예. 이런 경우가 어떻게 왜 이런 경우가 생기죠? 대체 살림. 그 요거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제 농지보전 부담금이라고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뭐 만약에 산에 있던 거를 이제 개간을 해서 예. 밭으로 만든다 이러면 예. 그만큼의 산 없어진 만큼 다시 어디다 산을 만든다는 개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닌데 개간은 이제 그 대조비 부과 대상이 아니고요. 아니고. 예, 아니고. 그럼 어떤 경우에 일반 대체 살림을 뭐 조성해야 되지? 산지용 허가 대상이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네. 임야에서 대지나 잡종지로 갈 때 산지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대체로 살림을 만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예, 이거 법에서 주는 사항이라서 그런 목적으로 그 걷는 일종의 이제 산림 관련 뭐 부담금, 뭐 부가금이라고 보시면 부담금만 예, 예. 내면 되지 예. 실질적으로 산을 만들지는 그건, 예, 않겠죠. 그건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난 이게 좀 이해가 죠 예. 진짜로 대체 살림을 만들 건지. 예. 사실 우리 지역만 해도 우리 면적의 거의 84%가 산지인데 그 산 조금 업스트해서 다시 그만큼 산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산을 잘 개발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없어진 만큼 부담의 금액은 지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연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8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96억 6,288만 3천 원이 증액된 373억 232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국유관리에서 일반 수용비로 1,800만 원, 건설사업 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군도 확포장에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시특법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에 6억 5천만 원, 유지관리 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군도 교통량 조사, 도로변 제초 작업, 도로 응급복구, 군도 수로 인건비 등 6억 5,76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일반 운영비로 7억 5,115만 원, 재료비로 도로 보수 및 제설용 자재 구입에 3억 원, 시설비로 빚점 오염 저감 시설 관리 사업에 5천만 원, 군도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군도 유지 보수 사업에 5억 원, 군도 아스콘 도시유기 사업에 3억 원, 군도 차선 도색 사업에 4억 5천만 원, 군관리도로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 사업에 2억 원, 군도 1호선 종보리 인도 설치 사업에 설계비 5천만 원, 군도 16호선 봉산리 포장 사업에 4억 원, 군도 17호선 도로변 인도 설치 사업에 9억 원, 군도 3호선 다수대교 인도 설치 공사에 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도로 유지관리용 제설 장비 구입에 3억 3천만 원, 평창교 정비사업 시설비로 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로 평창 302호선 청동리 확포장 사업에 7억 원,
미탄 205호선 다래넘이길 합포장 사업에 8억 원, 대화 304호선 하암일에 12억 5천만 원, 봉평 215호선 진조리에 7천만 원, 용평 301호선 방덕골에 7억 원, 진부 203호선 간평 1위 합포장 사업에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진부 201호선 탑동리에 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 부대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5억 원, 차선도색 사업에 3억 원,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사업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비보조 사업으로 평창읍 마제리 마을안길에 4천만 원, 대하변 농로포장 사업에 6천만 원, 봉평면 덕거리 농로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 3천만 원, 봉평면 진조리 마을 공동시설 주변 포장 사업에 2,400만 원, 용평면 장평리 마을안길 포장 사업에 2,400만 원, 대관령면 차항 1, 2 세천 정비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소교량 사업 가설 사업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화사리 던지골 송호장 앞 소교량 가설 사업에 4억 2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에서 개천오리 문화마을센터 포장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하천 정비사업 도비보조 사업 시설비로 고길천 지동지구의 유수소통 지상물 정비 사업에 2,600만 원, 개천천 교기교 지구에 3,200만 원, 개천천 덕두교 지구에 1,000만 원, 개천천 개천지구에 2,800만 원, 대화천 대화지구에 3,000만 원, 덕거천 행운교 지구에 1억 2,600만 원으로 총 2억 5,200만 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3억 원,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3천만 원, 하천 시설물 CCTV 유지관리 용역에 3천만 원,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5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기성제 유지보조에 4억 원, 준설 사업에 4억 원, 유수소통 지상물 정비 사업에 4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 정비 사업에 6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보조 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공공요금에 1,620만 원, 평창강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로 6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 도비 전환 사업으로 미타면 창리천과 대하면 하암이천에 각각 6,6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 도비전환 사업 시설비로 흥정천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 조성에서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농촌용수 유지관리에 일반 운영비 3,770만 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을 위한 농업용 광정 개발 사업에 3억 원,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유지보수에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밭작물 감업 대책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로 1억, 도배수로 정비 8개 읍면 도배수로 정비 사업 시설비로 22억 원을, 시설 부대비로 500만 원, 농업생산 기반 시설 위탁 사업비로 2억 7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서 시설비로 백옥포일리 취입보 보수에 6억 원, 돈방 사업비 2억 원, 수리시설 보수에 1억 원,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에 5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농지 기반 조성에서 농업 생산 기반 정비 도비 전환 사업으로 서천 평청지구 대구의 경지정리 사업에 12억 4,7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 정비 도비 보조 사업으로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에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시설비로 8개 읍면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사업에 15억 원을, 마을안길 아스콘 도시기 사업에 8억 원, 시설 부대비로 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인프라 기계화 경정로 전환 사업에서 8개 읍면 기계화 경정로 정비 사업에 16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성장 촉진 지역개발 산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공사 균특 보조사업 시설비로 3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관리 풍수해 종합관리에서 균특 도비보조 사업으로 후평지구 국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시설비로 36억 원, 감리비로 4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750만 8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 추진 국내협의 2,5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51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명세서 38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교 정비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는지. 평창교 정비 사업이 군도 1호선상에 있는 군청 앞에 있는 그 약간 빨간색 모양의 아치교가 되겠습니다. 이 교량이 2022년도 10월달에 준공을 했고요. 거기에 있는 시설물, 부대 시설물로 조명 보수를 2006년도에 2회 실시했으며 조명 개량도 일부 2014년도 개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평창읍의 관문이자 가장 입구에 있는 평창읍의 시가지를 군수님 방침이지만 시가지를 좀 밝혀보자 이런 취지에 따라서 좀 이 시가지의 아름다운 그 경관을 좀 만들고자 조명 시설하고 미디어 부분을 좀 포함해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옛날에 비해서 이제 평창읍이 많이 어두워지긴 했어요. 어두워지긴 했고 또 백일홍 축제 때도 야간 볼거리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밤에 이렇게 시내 나가 보면 일찍 불이 꺼져서 어둡긴 한데 뭐 경관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산으로 봐서 35억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갈 것 같아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으로 치면 3억 5천짜리 사업을 10개를 할 수가 있는 사업이고 또 뭐 작게로 치면 3,500만 원짜리 사업을 100개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뭐 꼭 해야 된다면 해야겠지만 좀 부담이 가요. 그래서 또 예산 규모를 이 소요 재원을 따져보면 군비만 그냥 35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해야 될 사업이면 국비나 도비 확보를 좀 해서 했으면 안 될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 만약에 뭐 우리 이게 어렵다면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뭐 도단이나 군 단위 전국 단위 뭐 대회가 우리 평창읍에서 유치가 된다면 그 명분으로 뭐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뭐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35억이라는 예산이 순수 군비를 투입하기엔 좀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는 부분도 저희도 인정하고 있지만은 또 더 큰 틀에서는 봤을 때는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는 저희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원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 고민했었는데 이 부분은 순수 군도 손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비 지원 대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교세라든가 또 아니면 교부세 정도 이런 부분을 추가로 확보해서 군비를 감액하는 걸로 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해서 그 성과를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평창읍을 밝게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의견이 없어요. 없고 사업 취지도 좋은데 다만 예산 부분에서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좀 아쉬움이 많아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고 뭐 도비나 국비 확보에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명분을 좀 충분히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또 이제 하게 된다면 진부처럼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진부가 하긴 했더라고 했는데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해상도도 안 나오고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한 건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시게 된다면 좀 멋있게 폼나게 이 평창읍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좀 관리 감독도 잘하고 설계에서부터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멋있는 그런 경관 사업을 만들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평창군의 평창읍의 명품을 만들 것이고요. 또 재원 대책도 추가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271억 6,783만 3천원 대비 61억 1,474만 8천원이 감액된 210억 5,308만 5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기반 조성입니다. 구조림 관리 일반 운영비에 1,050만원, 산림절송토면 재해복구지 위험에 1억 5천만원, 산림 관련 소규모 민원 처리에 4천만원, 특별사법경찰 단속 및 수사여비에 300만원, 숲 배설 운영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살촌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보수에 2천만원, 피톤치드 기상 서비스 유지 관리에 500만원, 장암산 산촌 활성화 정비 사업에 2천만원,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에 21억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사방댐 시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1,988만 7천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에 6,2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1,510만 2천원, 임도시설에 10억 6,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6,426만원,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에 5억 6,600만원, 임도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산림수도 평창 임업대학 운영에 2,200만원, 산림휴양치유마을 관리에 2,240만원, 자연휴양림 진출입로 보안공사에 2억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운영비에 4,900만원, 올림픽도시 나무은행 사업에 4,418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에 1,092만원, 산림가 시체 건물 추진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산림소득사업지 점검여비에 576만원, 산림소득특구 운영 일반 운영비에 930만원, 사냥삼 종자 종묘 지원에 5,595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단체 활동 및 행사 실비에 500만원,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임업경영체 수당 지원에 4,340만원, 전문임업인 임업지 구독 지원에 691만 2천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4,460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에 144만 6천원, 임업직불제 지급에 410만원, 임산물 클러스터 운영에 2,170만원, 사냥삼 생산과정 운영 지원에 3,800만원, 사냥삼 융복합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백두다가 주민 지원에 429만 4천원, 반값 임업용 자재 지원에 3억 원, 임업인 디자인 개발 지원에 2천만 원, 사냥삼 클러스터 생산단지 유지 보수에 2,200만 원, 토양 개량제 지원에 1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1억 6,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광 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일반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4억 5천만 원, 산림욕장 정비에 7,6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속두산 산림욕장 보안 사업에 2억 원, 평창 자연림 위탁 운영 전출금에 1억 4,478만 6천 원, 평창 휴양림 관리에 100만 원, 장암산 하늘자연 휴양림 조성 시설비에 4억 4,615만 4천 원, 장암산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연구 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3억 77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평창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사업에 7,680만 원,
산림복지 일자리 운영을 위한 숲길 등산 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 숲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각각 2,2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평창 치외숲 문화계 나눔길 조성에 10억 원, 치외숲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총 4억 7,8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에 9,602만 원, 화장실 관리원 인건비에 4,831만 3천 원, 등산로 정비 및 관리 사업에 2억 8,800만 원, 노람들 데크로 경관 조명 조성 사업에 2,200만 원, 숲길 조성 관리 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산림 휴양시설물 운영 관리에 1억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에 2억 4천만 원, 평창 녹지 경관 가꾸기 사업에 1,740만 원,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녹색 쌈지숲 조성 사업에 2억 원, 도시숲 보수 및 정비 사업에 2억 2,700만 원, 국토공원화 일반 운영 및 시설비에 9억 300만 원, 평창 정원사 양성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찾아가는 행복정원 클래스 재료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원나누주기 행사 수목구비에 5천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에 2억 3,5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일반 운영비, 여비, 위탁사업비에 총 25억 3,959만 9천 원, 경제림 조성 위탁사업비에 5억 8,2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재해방지 조림 위탁사업비에 4억 3,450만 8천 원, 공인인 가꾸기 위탁사업비에 5,424만 원, 목재 생산관리 입간판 설치에 3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목재 수확 점검 감리비에 4,006만 5천 원, 친환경 목재 생산 지원에 1,799만 6천 원, 목재 제품 품질 단속에 386만 원, 강원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에 4,3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주택유형목 제거 장비 지원에 2천만 원,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4억 3,700만 원,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화 수집 비용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생태 기능 증진입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 및 펜스 설치에 1,500만 원, 보호수 정비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1억 4,400만 7천 원,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에 1억 2,648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예찰 방제단 방제 물품 구입비에 351만 3천 원, 호명리 수구송 생육 환경 개선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 활동 강화입니다. 산불 예방 감시에 필요한 감시원 인건비, 기타 보상금, 헬기 임차 부담금에 총 8억 3,8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산불 예방 홍보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여비, 광고에 9,741만 원, 산불 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 부담금에 500만 원, 신고 포상금에 100만 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에 13억 3,217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일반 운영비에 4,840만 원, 진화 출동 여비에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무전기 구입에 640만 원, 산불 상황 안전 시스템 통신비에 1,729만 원, 송전탑 활용 산불 감시망 구축에 6천만 원, 산불 진화차 구입 등 자산비 물품 취득비에 6,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취약지 산불 감시원 인건비에 8억 207만 9천 원, 리통장 산불 예방 활동 지원에 5,250만 원, 자생단체 산불 예방 활동 지원에 3,675만 원, 담수지 결빙 방지 장치 유지 관리비에 484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7쪽입니다. 산림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3,539만 9천 원, 여비에 2,8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에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과장님, 1125페이지하고 1118페이지하고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산림 가꾸기 일자리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은 알겠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럼 현장 일하시는 분들이 6명, 3명에서 9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올해 예산 대비 한 12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저희는 이제 요거는 이제 한 50명을 했는데 네. 이게 국가 일자리 이게 평창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많은 편입니다. 한두 명은 더 많은데 확 줄어들어서 이제 그 한 12명이 이제 감소됐는데 이래 추경에 한번 도에 한번 건의를 더 해보고 그 안 되면 이분들을 뭐 생계를 위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 의회에서 좀 협조해 주시면 군비로도 세우는 걸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요거는 다른 지자체도 좀 알아봤더니 뭐 홍천도 그렇고 정선도 그렇고 꽤 많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성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만 한 35명을 이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봐도 사실 이분들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살림 가꾸는데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인데 요거는 9명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고 특히나 뒤에 그 강원 공공산림 가꾸기 같은 경우는 160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5개월밖에 안 됩니다. 예. 이거는 뭐 도의 건의도 건의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 예산을 또 세우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 추경에 저도 챙기겠지만 과장님 이거는 꼭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또 그 우리 군비 자체 군비를 꼭 좀 반영시키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명세서는 425페이지고요. 설명서 1079페이지고 그 뒤에 한 1080페이지랑 같이 공통된 건데요. 여성 임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인데요. 과장님, 이게 저희 관내에 여성 임원들이 10명밖에 안 되나요? 그 해당되시는 분들이? 총 저희들이 임업인은 한 3,000명 내외로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그 집계는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그 공식적으로 추정치는 저희가 한 뭐 50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이게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 여기 보니까 그 뒤에도 보면은 임업 등록체에 등록한 사람들은 62명이더라고요. 그 뒤에 보면은 임업 경영체 수당 해갖고 62명인데 제 본의원 생각에는 우리 농민 수당을 줄 적에는 그 농업 경영체에 종보된 배우자들은 다 그 여성 농업인 바우처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임업도 왜냐면 여기 경영체에 등록해 계신 분은 62명인데 지금 여성 바우처는 10명만 지금 해당이 돼서 이게 어떻게 도비가 있어서 그 한계의 명수가 제한이 됐는지 아니면은 임업 경영체 등록된 배우자도 할 수 있는 건지. 그 농업하고 농업에서는 한 2,000명 정도로 이제 그 농업인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임업하고 중복이 되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이 농업인 그 경영체랑 중복되지 않은 임업인 수당은 한 70만 원 정도를 그 2022년 12월 31일 2022년도에 그 신규로 그 등록된 분들이 한 170명이 됩니다. 이분을 대상으로 이제 62명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 사실 그 작년 대비 한 23명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도에서 저희가 복지 바우처가 10명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좀 제일 많은 편이고 임업인 경영 등록 수당도 사실 도에 비해서는 제일 많은데 사실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농업 경영체 지급받는 분들은 그냥 그걸로 이제 농업인 수당을 받으라 그리고 임업인 수당도 좀 수요 조사를 해서 좀 할 계획인데 아무튼 그
추가적으로 내년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왜냐하면 물론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임업 경영 등록체 남자분들이 등록하신 분들이 160명이고 또 그 봐오시는 분들이 76명인데 여성들은 작년도 10명이고 올해도 1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분이 몰라서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우리 여성 임업인들이 그 농민수당하고 겹치지 않도록 아주 좀 홍보를 좀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산림조합을 통해서라든가 관련 기관 단체에서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이거 여성 임업인 바우처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그 남자분이 만약에 어느 일정 헥타에 그 임업 경영 등록소에 등록하는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그 여성인 같이 배우자가 우리 농민수당처럼 같이 이렇게 여성 임업인으로 등록이 될 수 있나요? 저희들은 같이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개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업 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분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그 배우자분한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도록 이제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이 이거 문화상품권 받으려면 직접 임업을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업인에 한해서 그 1년 중에 이제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고 그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그리고 그 산림조합원 그리고 산림 소유 면적이 한 300대 이상 이게 이제 그 산림법에 규정된 그 기준입니다. 임업인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지만 그 여성 복지 바우처를 갖다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해주고 있습니다. 네. 농민수당하고 좀 많이 틀리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대로 하루도 한 60명 정도 수요가 있다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못 받으신 분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세서 428페이지고 설명서는 1089페이지 반값 임원용 자재를 올해 이제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하셨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떤 50%인데 이것도 그 임업 경영 등록체에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 314명으로 이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 실행하는데 이거 어떻게 저희 지금 군비로 다 지금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그 농업 경쟁체에 등록하신 분들도 이거는 또 못 받는 거잖아요. 같이 중복되면 불가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거를 홍보를 지금 신규 사업이니까 좀 임업인들한테 많이 이거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 사업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임업인이 산림조합원이 한 360명이 되는데 산림조합원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는 문자를 보내고 임업 후계자나 뭐 그리고 그 산림경영협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 저기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하는 시행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수요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혹시 만약 이게 수요가 넘칠 수도 있잖아요. 우리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그러면은 뭐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혜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처음 하는 시행이니까 좀 적극 좀 세심히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네, 위원장님 보충 질의 아니고요. 김성기 의원입니다. 일단 두 가지만 짚고 짚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111페이지 하고요. 1112페이지 생활 밀착형 실외 정원과하고 쌈지숲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상지가 평창 상리 351번지 그러니까 같은 땅은 아니고 이렇게 거기에 면적이 앞에가 넓기 때문에 거기를 나눠서 하는 거죠, 사업을? 네, 맞습니다. 네. 사업 내용이 비슷해요. 혹시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거기가? 설계는 올해 사실 그 치외숲하고 이제 목재 문화 체험장을 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 사업으로 이쪽 일대 우장의 나눔길까지 한 17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디자인은 기본 설계는 다 나온 상태고 디테일하게 내년에 실시 설계를 해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기 사업 내용은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두 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예. 지금 저기 그러면은 생활 밀접형 실외 정원의 면적은 얼마나 되죠? 3,700회배입니다. 3,700평요? 700회배. 아, 제곱미터. 예, 제곱미터 되고. 그다음에 쌈지수분요? 2,000제곱미터입니다. 한 2,000제곱이면 한 몇 평 되죠? 600평 정도. 6, 700평 되네요. 네. 예. 그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개가 뭔가 사실은 색달라 가지고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또는 동일시에서 만들어져서 또 규모 있게 보이는 것도 또 한편 좋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하여간 설계하실 때 예전에 우리가 많이 저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좀 많이 혜택을 공원에 와서 놀 수 있는지 그냥 우리가 그 지금 현재 그 나무 심어놓고 그냥 산발이 돼가지고 그냥 그 남아 있는 땅을 그냥 뭐 잔디 심고 꽃 심고 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좀 의미가 있고 주제가 있고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104페이지 한번 보실래? 예, 1104페이지. 그 치유의 숲 운영 관련해서 산출 근거 좀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사무기기 구입이 9,399만 원이에요. 책상 컴퓨터 프런트기 등에 구입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이 인건비 2명 그러니까 관리인 2명을 쓰는데 2명이 사무실을 구성하는데 사무기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까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그 거진 다 지웠습니다. 한 96%는 다 지웠는데 안에 내부 치유 장비 그리고 사무기기 이런 거는 그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편성했고 네. 그리고 치유의 숲은 그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소회의실. 네. 목재문화체험장하고 뒤에 비교하면 약간 9,300만 원 정도로 높은 이유가 그 세미나실 그 사무기기 하는 것도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약간 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네, 과장님 그 여기 뭐 책상 뭐 100대를 들어놔도 될 것 같고 컴퓨터를 10대를 들어놔도 뭐 1,000만 원 들어갈 것 같고 프린터기 몇백 들어놔도 그러니까 책상 컴퓨터 프린터기만 이렇게 써놓으니까 요거만 구입하는데 어떻게 9,300이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옆에 걸 보세요. 네. 1105페이지 거. 예. 사무기구 여기 또 5,000이에요.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예. 예, 목재문화체험장은 5,000만 원 들어가고 사무기 쪽은 또 9,300 들어가고 사실 여기 좀 자세하게 좀 써놨으면 어떤 것들인지 좀 농을 해서 좋았을 텐데. 예,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여기 네. 그 이 내역서는 우리 직원이 가지고 있는 이 네. 세부 필집에 세부 그 내역은 다 가지고 있는데 좀 첨부를 못했습니다. 예. 네. 답이- 좀 상식적이어야 좀 됐다는 좀. 예, 다음부터는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과장님께 제가 좀 노력 많이 하셨다는 좀 격려의 말씀 좀 드려야 할 게 제가 지금 전체 산림과 예산을 좀 훑어봤는데요. 총 91개 사업이 2025년도 물론 전체적인 총량의 예산은 줄었지만 91개 사업 중에 49개 사업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전부 다. 이게 어느 부서보다도 그 매칭 사업이 가장 많고 그리고 사실 우리 평창 군비가만이 아닌 이런 국가 예산을 갖다가 쓴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가장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게 이 사업 계획서에 보여요. 그리고 그러니까 50%가 넘는 사업을 국비, 노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이 그간의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하나하나 사업비 몇 개인지를 숫자를 세봤어요. 그러니까 총 사업 91개에서 40개가 매칭 사업이 된 것에 대해서 하여간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재정이 열악한 평창군을 위해서 또 살림을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좀 더 나은 청정의 지역의 평창군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들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평창군이 산림관광 하는데 사실 산림관광이 아직도 눈에 보이진 않아요. 예. 우리가 보호하고 갖고 할 것도 있지만 또는 누려야 할 것 산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관광은 누리는 산림관광이거든요. 보호하는 관광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리는 관광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도 사업을 잘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그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라는 말씀으로 네. 새겨두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김광성 의원님.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 의원이 그 말씀하셨던 우리 반값, 예, 임업용 자재지, 그 농업 반값 지원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비슷합니다. 비슷한 네. 맥락이죠. 우리 18개 시군에 우리가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18개 시군에 우리가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평창군이 최초입니다. 최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평창군이 최초면은 좀 이제 18개 시군하고 좀 공유를 해가지고 도비 확보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도비 확보에 노력했는데 저희가 네. 사실 그 정책 사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임업 후계자가 거진 479명, 500명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임업 후계자와 이제 그 간담회를 가지면서 농업 분야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산림 분야는 임업 분야는 없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도청에 가서 협의를 했고 그런데 사실 도비가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는 이제 못 세우, 당초 예산에는 못 세웠지만 그 차후에는 아마 도비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실 때 우리 지역에 그 유명하신 노의원님 두 분 계시잖아요. 같이 이제 네, 노의원님하고 같이 하시면 네, 같이 했는데 네. 그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못 세우는데 아마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과장님께 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설명자로 1114쪽하고 1115쪽 평창 정원사 양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정원사가 지금 그 수료한 정원사가 몇 사람이나 되나요? 145명입니다. 145명인데 지금 30명을 또 이제 올해 또 내년에 또 그럼 175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뒤에 그 찾아가는 행복 정원 클래스라 그래서 이게 네. 그 이번에 신규. 네, 그렇습니다. 내년 이제 신규 사업인데 반려식물 그러니까 양론이나 이런 분들 외로운 분들을 찾아가서 동물을 이제 사실 이제 그 양론 같이 이렇게 그 같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식물 그래서 뭐 향이 나는 식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홈 가드닝 사업을 해서 이렇게 그분들한테 좀 스트레스도 풀고 치유 효과도 나눌 수 있게 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145명이 다 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145명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저희들이 네. 선발해서 그리고 국립자생식물원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 지금 이 145명이 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활동은 다 하지 않고 정원사 네. 협회에 가입하는 이제 회원 수는 이제 73명입니다. 그 반 이상은 그냥 교육 받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이분들도 그 활동도 활동이지만 본인들 정원 가꾸는 거 네. 가꾸고 싶어서 이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분들도 처음에는 그 봉사 활동 위주로 신청하는 분이 거진 80~9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자기가 이제 자기 앞마당 정원 하려고 배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도 있고 봉사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그래서 신규 이제 사업을 지금 이거 찾아가는 행복 정원 클래스를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받는 30명이 실습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있는 사람들 먼저 145명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30명 내년에 받을 사람들이 이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실습을, 그렇죠?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예. 145명 중에 이제 올해도 한 8시간 정도 봉사 활동에 참여해서 뭐 마을 뭐 소공원이라든가 이렇게 봉사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1365라 그래서 포털 시스템에 그 딱 입력을 해줬습니다. 이분들이 좀 약간 좀 그 보람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좀 그 활동도 해줬고 이거는 이제 다음 차기 이제 하는 분들 중에 30명 플러스 이제 기존 이제 145명 중에 희망자에 같이 참여하는 이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 교육 같은 건 없고 계속 이제 정원사만 계속 뽑으실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심화반 교육을 해서 했어요? 그 조경 기능사를 8명인가 땄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 저도 이제 보람을 느꼈던 게 그 나이 젊으신 분들이 아니라 한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만학도들입니다. 이분들이 직접 필기 시험도 보고 조경 기능사가 남들이 보기에는 뭐 쉬울 것 같지만 직접 설계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 기술이 좀 필요한데 아주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고맙고 아무튼 이렇게 그 기초 과정을 거치다가 한 2년이나 3년 주기로 한번 심화반 운영도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한테 진짜 감사드리는데 그 정원사 자격 지금 수료만 해놓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좀 걱정스러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계시는데 계속 1년에 30명씩 계속 이렇게 배출을 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도 반 이상은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또 이게 지금 1,000만 원으로 지금 10회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100만 원씩 해서 10번을 네.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30명 넘게 나가서 이 활동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한 번 할 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 한 명 화분 만드는데 화분 이제 가격이 있고 그 안에 상토 재료도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식물 그 향이 나는 뭐 저 그 로즈마리라든가 라벤더라든가 민트 그리고 실내 정물로는 이제 다육식물도 있고 올해 이제 생명력이 강하니까 다육식물도 있고 그리고 더 오래가는 이제 나무 뭐 고무나무라든가 그 실내 정화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합쳐 보니까 평균 한 33,000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요 저기 사업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뭐 보니까 여기 사업 내용에 요양원하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해주신다는 것 같아서 그 사업은 잘하셨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계속 정원사를 뽑는데 지금 수료식을 하고 계속 배출을 하는데 이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궁금스러워서 제가 이제 질의드린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그 청옥산에도 이제 지방정원 대규모로 이제 하지만 저희들 이제 목표는 저희 구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100대 정원이라 그래서 100가구 소규모의 정원이지만 100대 정원을 갖다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알리면 올림픽 이후에 그 소규모 정원이지만 그래도 그 100대 정원이라는 그 가지는 이제 그 상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은 개인 어느 정도 면적 있는 것도 포함해서 작은 면적도 있고 좀 큰 면적도 있지만 100대 정원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작은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은 안 했고 한번 이제 내년이나 후년쯤에 네. 한번 시작해서 1년 동안에 그렇게 하면 100대 정원 한번 꾸며볼 계획입니다. 네네, 사업을 잘 해보시고요. 정원사가 많은 활동과 또 이렇게 봉사를 좀 할 수 있게 과장님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이고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 환경과, 현안사업 추진과,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